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담보대출 중에서도 살짝은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까탈스러운 그런 물건에 대한 승인 사례네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하면 뭐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 다 잘 됐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선순위로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데 자금은 더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100% 후순위는 대부업체밖에 안 돼요. 현재 오피스텔 담보를 취급하는 금융사는 모두가 선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금리 낮은 걸로 뭐 3억짜리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1억을 빌렸어. 그거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은행 가서 대출 신청,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뭐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으로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안하는 조건으로만, 바로 대안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융권 금리가 보통 한 6에서 7%, 6에서 7% 정도 하는데 은행은 보통 오피스텔 경우에는 한 4% 정도 하잖아요. 금리가 빡 올라가 버리죠. 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다음 생각하는 게, 나 은행 어떻게 해서든 놔두고 싶다. 후순위로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찾다 보니까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후순위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뭐 은행 놔두고 내가 뭐 한 1, 2천, 2, 3천 필요해가지고 이용한다면 차라리 대부업을 이용하는 게 맞죠. 괜히 갈아타봤자 이자만, 평균 이자가 더 높아버리죠. 소액 필요한다면 차라리 비록 이자는 높더라도 대부업을 이용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이자 지출 면으로만 따져본다면. 자, 이처럼 후순위만 그냥 소액으로 원한다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고액으로 원하면서 금융사를 이용한다면 은행 것을 대안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또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조건들이 많이 붙죠. 오피스텔이 복잡한 이유가 바로,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대환대출, 아니 대환대출이 아니라 선순위 대환대출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선순위 대환대출, 이 조건. 자, 두 번째, 금융사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주거용 오피스텔만 허용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하면 뭡니까? 우리 등부 때 보면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뭐 세를 내줬어요. 이거 인정 안 돼요. 세 내주면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주거용, 오로지 본인이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증빙 자료가 첨부가 그래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로만 가능하다는 말은 곧 사업자금 대출로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직장인이나 뭐 프리랜서나 뭐 무직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분들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게 대부업 아니면 요즘 좀 많이 뜨는 P2P, 이렇게밖에 이용이 안 되죠. 당연히 뭐 신용에도 문제는 없어야 되고요. 신용이 뭐 아주 좋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연체 중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릴 분의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분의 경우에도
현재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이고 운영기간이 4년 되신 분이에요. 업종이 식당 운영하신 분. 자, 오피스텔은 현재 서울, 강남, 개포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아까 저희 쪽 것 또 한 가지. KB 시세가 나와야 돼요. 이란 대출을 받으란 거야, 말란 거야, 진짜. KB 시세가 나와야지 또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개포동에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해서 선순위로 은행에 현재 6천만 원을 이용 중이에요. 그런데 후순위가 또 있습니다. 자, 후순위로는 대부에가 5천만 원 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보니까 은행에 신용대출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카드사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분께서 개인 사업자이신데 대출을 보면 현재 은행에 신용대출만 4천 정도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와, 개인 사업자가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4천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제가 봤을 때 뭐 조그마한 그런 식당은 아닐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객께서 원하시는 필요자금이 6천만 원을 원하셨어요. 6천만 원을 어디다 쓸 거냐 했더니만 현재 이용 중 이 현금 서비스 건수는 적어놨네. 1,000만 원을 이용 중이라면 이건 분명히 거의 뭐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돌려막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용 등급 뚝뚝 떨어지죠. 매달 결제일 다가오면 이것 때문에 신경 엄청 쓰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환을 해버리고 추가로 5천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께서 알아보셨는데 문제가 현재 대부업 이용 중이고 은행에 또 6천만 원 있고 또 대출을 신청해봤자 대부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아보시다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KB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다행히 KB에 나와 있고 KB 시세가 얼마였냐면 어디 갔냐? 2억 원. 시세가 2억 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요? 얼마까지 받아야지 이 문제 덩어리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시세 최대 85%까지 가능해요. 2억 원에 85%는 얼마죠? 3천 빼면 되죠, 여기서? 그러면 1억 7천까지 나오네요? 그죠? 자, 최대 85%. 그럼 1억 7천을 받은다면은 1100, 1200. 1억 2천. 딱 맞네? 뭔가 짠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놔두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은 이자가 낮으니까 왜? 4%대 이거 15%
이거 뭐 현금 서비스, 이것도 뭐 대략 뭐 그냥 15% 잡을게. 이보다 더 높을 겁니다. 이건 4%대니까 아 정말 남겨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갈아타는 수밖에. 아까 제가 무조건 선순위 대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잘해봐야 돼요. 내가 현재 필요한 자금들, 대안을 했을 경우에 이자들, 대안을 했을 때 현재 이자보다 더 낮느냐, 아니면 대안을 했을 때 현재 이자보다 높으냐. 뭐 이자 때문에 이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자 계산을 꼭 해야 된다면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4%, 15% 이것도 대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짜리가 예를 들어서 6천이에요. 5천하고 6천. 똑같죠? 그러면 15%하고 4%하고 각 중간 지점이 어디나 됩니까? 대략 평균 제가 봤을 때 평균 9%예요. 9%. 자, 이제 중요하죠. 그렇다면 시세 최대 85%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85%까지 대출이 나오고 금리는 이것보다 낮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금리 추가로 따졌는데 조회해보니까 시세 한 70% 나와버려. 그럼 대안만 하죠. 대안만. 뭐 돈 1,000만 원이나 씁니까? 70%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안하더라도 솔직히 나쁘진 않네요. 근데. 자, 그래서 신용 조회를 들어가 본 거예요. 신용 조회를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자, 대출 내역을 보면 은행 전산에 보이는 게 이 선순위 은행하고 신용대출 은행하고 현금 서비스 이것만 보였던 거죠. 후순위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85%까지 해가지고 가는 금액이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1억 7천만 원 까지 가능하다고 나온 거죠. 자, 1억 7천이면 상환 하고 5천만 원 딱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금리잖아요. 금리가 뭐 평균 이자가 여건 9%인데 이거 됐다 높아버리면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리가 몇 프로 나느냐? (6.97%) 자, 이거 평균 금리가 9%도 9%대죠? 이거 평균 금리가 6.97, 7% 잡을게요. 7%. 2%가 더 낮아요. 2%면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퍼센트로 따져 2%면 솔직히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소액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2%는 별 차이 있는, 이건 신용대출 생각하시는 분들. 신용대출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2%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뭐 단 0. 몇 프로 가지고도 여기저기 재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상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건 담보예요. 담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2%면은 한 달에, 1년에 170, 34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이자만 2%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2%나 더 낮게 나온 거예요. 이거 비록 은행 거 대안하는 조건이긴 하지만 이거 쓰셔야 될까요? 아니면 안 쓰셔야 될까요? 필요 자금까지 구해지고 평균 이자까지 낮아지고 당연히 이건 써야 맞죠. 솔직히 저는 이거 필요 자금 5천만 원 안 쓰고 이거 대안만으로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2%는 이자를 낮추는데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 평균 이자 9%. 이거 1억 2천만 번 낮춰요. 7%. 1억 2천이면 1년에 120, 240만 원 줄이는 거예요. 이자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결국 이 고객님은 안 쓰셨어요. 안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그만한 식당이 아닌 것 같다고. 자기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5천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다 대안한 조건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가족한테 이 얘기를 하셨대요. 가족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족분이 해결해 주기로. 최고 좋죠. 그래서 가족 아닙니까? 그분은 5천만 원 안 쓰신 거잖아요. 뭐 가족 돈은 돈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갚아주긴 하겠지만 이자는 거의 안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셨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이걸 해결 못하고 그냥 단순히 필요자금 5천만 원만 가족분 해결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도 대안이 늦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대안을 하면 그만큼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개인 사업자인 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까지는 났지만 결국 신청은 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저는 대출 안 받는 분들이 차라리 잘 됐다고, 아니 안 받는 분이 아니라 그저 안 받는 분이죠. 근데 가족분들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가족이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족분이 해결해 줬다면 정말 잘 됐다고 얘기해요. 어찌됐든 가족이 다면 이자를 주더라도 솔직히 금융사 이자보다 낫죠. 또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출 발생이 안 돼요. 등급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등급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것만 잘 갖고 나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이렇게 이자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가능한 저금리로 자금을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